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헤르손 함락 8개월 만에 수복, 헤르손 방문한 젤렌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남부의 요충지 헤르손을 사실상 수복했죠. 그리고 거의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수도인 키이우 그리고 동부의 하르키우 수복에 이어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헤르손을 되찾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 접근하고 있고 특수부대가 이미 도시를 진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헤르손을 방문해 이번 수복은 전쟁의 끝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헤르손 수복을 통해서 향후 모든 지역의 수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그리고 러시아의 유엔 헌장 존중,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 약속, 이렇게 5가지를 지난 8일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것만 아니라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헤르손 함락 8개월 만에 수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선발대가 11일 헤르손 중심부의 드니프로강 서쪽 둑에 도달했다고 밝혔죠. 개전 초기이던 올해 3월 헤르손이 함락된 이래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헤르손에 있는 3만여 명의 병력을 드니프로강 동쪽으로 철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을 했죠. 외신들도 이날 밤 국기를 들고 거리를 나와 남부 요충지 영토 수복 소식을 자축하며 축제 분위기인 키이우 시민들의 모습을 잇따라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비디오 연설을 통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쪽 지역을 되찾고 헤르손을 수복 중이다 라고 밝힌 것이죠. 그는 현재 도시 외곽 지역 온 우리 수비대는 진입에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특수부대는 이미 도시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발표 직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페이스북에 선발대가 헤르손 내 드니프로강 서쪽 둑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군이 재래 제거 등 헤르손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의회는 헤르손 중심부의 시민들이 나와 국기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렇듯 헤르손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죠. 흑해를 끼인 남부 항구 도시인 헤르손은 개전 초기인 올해 3월에 함락이 됩니다. 이곳은 최대 물동량 오데사로 가는 관문이자 러시아가 2013년 점령한 크림반도로의 담수 공급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바카우바카 댐이 있는데 이 댐에서조차도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 그래서 건너편에 물러나 있고 이제 지금 이곳을 넘어서 헤르손 남부 지역을 점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러시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이어서 러시아 본토까지 연결하는 용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이러한 헤르손을 러시아가 결국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바카우바카, 키라치 이렇게 대교까지 다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러시아가 헤르손을 포기한 것일까요? 일단 헤르손의 전략적 가치는 아주 대단합니다. 이미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지킬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군조차도 이번 철수 결정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번 결정에 대해 러시아 매체들과 정치인 그리고 군사 전문가, 정치 평론가들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지지를 나타낼 정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충성파인 람잔 카두로프 체첸 공화국 지도자는 군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더 유리하고 안전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철수 결정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그냥 뒤로 물러나고 후방에 이 전선을 마련하겠다. 드니프로강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드니프로강을 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다리를 다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좁은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곳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한 러시아 정치평론가도 러시아군이 떠났다는 쓰라린 비난을 받는데, 러시아가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를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폴레옹 전쟁의 영웅 미하일 쿠즈도프 장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미하일 쿠즈도프 장군은 1812년 나폴레옹 침공 당시 러시아군이 모스크바에서 퇴각한 이후,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거둔 인물이죠. 당시에 러시아에 가장 중요했던 모스크바까지 포기하고 떠났지만 다시 들어와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은 전략적으로 후퇴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러시아의 실질적인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안드레이 투르차크 사무총장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번 일을 지지를 했습니다. 레오니티 슬루츠크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도 러시아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영원히 헤르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철군, 이것은 결정적으로 러시아에게는 더 좋은 결정이라고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에는 떠났지만 결국 기회가 되면 헤르손을 다시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헤르손 철수는 이번 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헤르손의 회복으로 러시아군의 기세가 더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새 안보 지원 패키지로 이것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방어체계와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총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현재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러시아군의 일부는 헤르손에 주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매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청은 텔레그램에 러시아로 된 성명을 내고 헤르손이 다시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복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피하려거든 즉시 항복하라. 항복한 러시아군은 안정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헤르손의 탈환으로 개전 초기 러시아가 지니고 있던 전쟁 주도권이 우크라이나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1월 11일 날 전쟁 연구소인 ISW에서 나온 그림인데, 헤르손 지역이 아직은 조금 안 됐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진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지역을 보면, 동쪽 지역의 그림 이거죠. 동쪽 지역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동쪽과 남쪽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현 모습, 그리고 여기에 빗금친 부분이 아닌 빗금이 안 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전쟁 중에 러시아가 지금 복속한 땅인데, 지금 9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땅을 복속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탈환을 한 이러한 상황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조금씩 더 탈환을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헤르손이 중요한 것은 노바카우바카 수력발전소가 이제 헤르손의 손에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물의 주도권이 드디어 우크라이나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크림대교조차도 이제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마리우폴을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지역이 만약 우크라이나 군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크림반도, 멜리토폴, 마리우폴, 이렇게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이 요충지 자체가 양쪽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결국 헤르손을 완전히 점령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것이 전쟁의 분기점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러시아가 완전히 밀리는 이러한 상황이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